한국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건 매우 영리한 설정이다. 올해 시작부터 K 콘텐츠의 힘이 두드러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K할머니, K할아버지에 이어 이번엔 K고딩입니다. 지난 28일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전세계 넷플릭스 TV쇼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는 공개될 때마다 1위를 차지해 더 이상 새로운 소식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랭킹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30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탑10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등 총 2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공개 전부터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신드롬을 예고했죠. 이어서 넷플릭스에서는 홍보를 위해 해외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노란색의 스쿨버스 안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벽을 치고 있습니다. 직접 보면 이 버스가 너무 무서워서 더욱 현실감 있는 공포가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넷플릭스 측은 실제 창문 대신 LED 스크린을 3면에 배치한 것이죠. 마치 스쿨버스 안에 학생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스쿨버스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너무 놀랐다며 더욱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버스가 지나가면 운전자들도 행인들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수위가 높았던 역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해외 좀비 팬들은 부산행에서 킹덤, 살아있다 등 K좀비물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제작 초부터 높은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9년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데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된 10대 학생들이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12부작 시리즈입니다. 킹덤, 부산행 등 역대 K좀비물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도 빠른 감염 속도에다 너무 빨리 달립니다. 뭔가 삐그덕거리며 느릿한 서양 좀비들과는 달리 한국 좀비는 빠르고 역동적인 면이 두드러지죠. 이번에도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좀비들보다 더 빠르고 역동적이다. 뇌가 없어 보이는 기존 좀비들과는 달리 각각 다른 성향의 좀비들이 등장한다. 보통 좀비 영화에는 총이 등장하는데 한국 좀비는 책상과 걸레 등 학교 안의 소품을 활용한다. 미국 좀비는 한국 할머니 좀비 수준으로 느리다. 역시나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해외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미국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는 신선도 지수를 신선함 혹은 상함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탑 크리틱인 미 랴살레를 포함해 모든 리뷰가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또한 해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한국 교육 시스템과 학교 폭력에 대한 묘사가 기존 좀비물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내에서 학교 폭력은 좀비 바이러스의 탄생과 깊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자극적인 좀비라는 소재가 아니라 학교 폭력과 계층 간의 갈등처럼 어느 사회에나 다려져 있는 사회적 이슈도 담겨 있어 재미를 넘어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까지 담긴 K 콘텐츠의 미덕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IT 전문 매체 더 버즈는 유포리아 같은 하이틴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포리아는 약물과 성, 트라우마, 범죄를 중심으로 한 10대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 드라마를 말하는데요. 풋풋한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가 아닌 사회 문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 몰린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희생을 택한다는 점이 감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해외 매체들도 지금 우리 학교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총알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12화라는 긴 에피소드를 한 번에 모두 보게 만들었다며 호평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팬데믹과 정치적인 문제 등을 잘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해 집중 분석한 기사를 실어 화제입니다. 가디언 기자 스튜어트 헤리티지는 한국의 좀비쇼가 당신을 날려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두운 실존주의 작품이다. 우린 이것을 좀 더 원한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런 작품에 강하다. 이 작품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를 날려버릴 한국의 세 번째 작품이라며 비록 오징어 게임 같은 엄청난 성공을 반복하긴 쉽지 않지만 부산행을 본 사람이라면 한국이 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실험용 쥐에게 물린 후 감염돼 친구를 물고 순식간에 번져서 도시 전체가 훼손되는 이야기는 좀비물의 전형이지만 독특한 설정 때문에 신선함이 유지된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정한 것이 최고의 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종말론적인 일이 있어도 항상 자신의 것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이 이야기가 좀비물이와 독립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좀비 이야기가 단순한 좀비물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말했는데요. 바로 사회의 썩은 곳을 깊숙이 파고들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호평했죠. 가디언 기사에는 하루 만에 정주행을 끝낸 해외 시청자들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넷플릭스에 한국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담배만 필 뿐인데 불량 학생. 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빠른 좀비. 좀비는 제쳐둡시다. 넷플릭스는 멋진 한국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숭고하고 천천히 불타오르는 사랑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임시 화장실을 만드는 장면이 가장 신기했다. 방금 첫 화 봤는데 완전 재밌습니다. 전 세계의 10대들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 드라마는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더빙판을 봤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좀비들의 동작과 연기력입니다. 보통 엑스트라 역할인 좀비들은 흐느적거리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번 드라마의 좀비들은 배우 출신 안무가들이 직접 동작들을 코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에 등장한 주조연급 배우들이 좀비가 된 후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게 좀비 역할을 해나갔다는 점에서 더욱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 문화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한정적인 공간이지만 급식실, 도서관, 음악실, 과학실, 체육관, 강당 등 한국 학교의 다양한 시설들이 이용되면서 볼거리가 더욱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드라마 초반 급식실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는 장면이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입니다. 좀비로 변해버린 친구와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학생들은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 대부분의 좀비 영화는 성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해외 비평가들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타고 좀비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호러와 좀비 애호가들이 몰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평가 2,000명 이상이 참여한 평가 전문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 8점보다는 낮지만 지옥 6.7점보다 높은 7.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넘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좀비 자체가 아니라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 디지털 폭력, 빈부 문제 등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공개 단 하루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드라마의 힘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